민주당이 오늘 9일입니다.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을 준비하는 내용을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의결하는 안을 통과를 이제 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에서 이제 벌써 132만 명이 돌파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국회가 답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국회 국민청원에 국회의원들이 청문회를 열자 이렇게 의결하는 것 자체가 역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전 국민의 생중계되는 청문회를 개최하겠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겠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민주당은 뭐를 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빌드업한다. 이 탄핵 빌드업을 왜 해나가는가? 이재명 사법방탄과 평탄한 대권 가도에 길을 깔아주기 위해서 결국은 이 무리수를 진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명운을 건 쟁투. 이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빌드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4년 7월 9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두 번째 주제는 민주당의 대통령 탄핵 빌드업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오늘 9일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을 준비하는 내용을 이제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의결하는 안을 통과를 이제 시켰습니다. 이 소식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게 6월 20일로 기억이 되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를 촉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에서 이제 벌써 132만 명이 돌파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국회가 답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국회 국민청원에 국회의원들이 뭐 상임위까지 열어가지고 이 안을 심사해가지고 결국은 무슨 청문회를 열자 이렇게 의결하는 것 자체가 역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그만큼 이제 탄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절박한 거겠죠. 지금 법사위가 이제 그래서 탄핵 적절성을 따지는 청문회를 실시한다고 하는 계획서를 이제 오늘 채택을 한 건데요. 법사위원장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 어마무시한 정청래 의원이죠. 전 국민의 생중계되는 청문회를 개최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겠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민주당은 뭐를 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빌드업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과 관련된 걸 여러분 같이 한번 그래픽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말씀드린 대로 6월 20일 소위 이제 국회 홈페이지 가면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면 이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탄핵을 발의하기 위한 국민청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뭐 5만 넘었다, 10만 넘었다, 20만, 30만, 50만 됐다, 100만 됐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매일매일 이제 민주당이 카운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일 뒤에 6월 23일 공교롭게도 한동훈 소위 국민의힘 이제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면서 제3자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3자 특검법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소위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독소조항이 있죠.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면 그 중에서 2명을 민주당이 가려내서 그걸 대통령한테 올리면 민주당이 가려낸 2명 중에서 1명을 이제 뽑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 21대에서 폐기된 그 안이었거든요. 그런데 22대 들어와서 다시 1호 법안으로 최상병 특검법안을 내면서 그걸 더 악법으로 만들었어요. 그 민주당이 1명 추천하고 또 조국 혁신당이 또 1명 추천하게 하는 야당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뭐 조국 혁신당이 3당이니까 거기서 1명을 추천하게 해서 이거를 안을 내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결정을 하지 않으면 그중에 연장자를 특검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악법 중에 이런 악법도 없는 거죠. 뭐 별의별 악법 조항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민주당 조국혁신당의 특검 추천안이냐, 전 국민의 특검 추천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식의 논란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것 대신에 대법원장이 추천한, 즉 제3자가 대법원장입니다. 여기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최상병 특검법안을 내가 자체 발의하겠다. 제가 옛날에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거기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사실은 놓친 게 하나 있죠. 한동훈 위원장이 결국은 이제 이 특검법을 언제 발의하느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저희 과실치사, 최상병 과실치사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경찰 오늘인가요? 오늘이죠. 오늘 발표를 하죠. 발표를 했죠, 오늘. 예. 이게 뭐냐면 이제 최상병의 과실치사 문제, 누가 사실 문제가 있어서 죽음에 이르게 했는가. 이 문제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임성근 사단장 등등에 대해서 이게 수사하지 마라, 뭐 기소하지 마라 등등의 외압 을 행사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용산이
이 외압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그리고 공수처는 특히 너희들이 검수완박한다면서 검찰을 못 믿겠으니 만들어낸 것이 공수처니, 이 공수처가 수사를 끝날 때까지는 제발 기다리자. 우리가 수사가 미진하면 우리가 그 발의하든 그 특검법을 진행하든 이렇게 하자. 이게 이제 소위 그 대통령실의 아이디어였고 또 여당의 당론이었는데, 이제 이거 그냥 무시하고 말하자면 그냥 독소조항만 빼가지고 제3자 특검법안을 이제 발의하겠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이제 용산이 뒤집히고 여당이 뒤집히고 다른 주자들이 뒤집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격을 했던 거고, 어쨌든 이렇게 됐어요. 7월 4일 날 결국은 이제 민주당 주도의 최상병 특검법안이 이게 이제 21대 국회에서 5월에 폐기가 되고 5월 30일 날 이제 22대 국회가 열리면서 제1호 법안도 내면서 소위 이제 국민의힘 여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물론 이제 뭐 안철수 의원이 이제 뭐 가담하긴 했지만은 어쨌든 민주당 주도로 이 특검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을 합니다. 7월 9일 보통은 15일 이내 정부에 이송된 지 15일 이내 하기도 해서 한 20일까지는 여유가 있었는데 재빨리 움직입니다, 정부가. 그래서 최상병 특검법안을 이제 7월 9일이 오늘이에요. 네. 그래서 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심의를 하고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달라고 이제 건의하자 이렇게 의결을 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이렇게 일사천리로 또 거부권 행사가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7월 19일 최상병 1주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상병 1주기에 이게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 전후에 행사한다 그러면은 뭔가 또 분위기가 안 좋고 그러니까 이게 빨리 이걸 거부권을 행사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아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7월 10일 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예고가 돼 있고요. 19일 최상병 1주기에 맞춰서 1차 청문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7월 26일에 2차 청문회다. 2차 청문회는 이제 최상병 건이 아니고 이제 김건희 디올백, 김건희 여사의 이제 명품백 관련해서 이제 청문회를 연다고 해서 이렇게 7월 한 달 동안의 일정이 쫙 짜여져 있어요. 이미 21대 국회에서 이제 거부권 행사로 완전히 이제 폐기됐던 법안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대 국회 들어서자마자 1호 법안으로 내서 재발의해서 민주당 주도로 이제 압도적인 다수의 힘으로, 다수의 횡포로 그냥 밀고 들어가서 본회의 통과시킨. 그랬을 때 이 지금 이미 1차에 지난 21대 국회 때 이것을 거부권 행사했을 때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제는 앞으로 이 최상병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대통령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건 정말 탄핵으로 가는 것밖에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탄핵 빌드업이라는 얘기를 쓴 겁니다. 탄핵 워밍업 정도를 지나서 거의 빌드업 수순에 들어갔다. 여러분 축구 포메이션 아시죠? 여기서 뭐 골키퍼가 공을 차면은 이제 미드필더가 이렇게 해가지고 윙한테 보내고 윙이 스트라이커한테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그래서 골로 가는, 탄핵의 골로 가는 빌드업이다. 이런 거거든요. 저는 민주당이 과연 이 최상병 억울한 참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건지,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이걸 한을 풀어보자 이런 것에 있는 건지, 아니면 진상규명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대통령 너 이렇게 개입했잖아, 너 대통령 자격 없어, 이걸로 가는 건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이거는 후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탄핵 빌드업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요. 정청래 의원, 정청래 법사위원장 유튜브에 가서 오늘입니다. 저는 스스로 탄핵 마일리지를 쌓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당은 이제 뭐 벌컥 뒤집혔죠. 추경호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입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야욕을 생각보다 빨리 드러냈습니다. 이제는 뭐 정치권에서 윤석열 탄핵이라는 얘기가 정말 뭐 이제 놀랍지도 않아요. 막 난무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저희 문화일보에 통화해서 경찰 수사 결과로 야당의 의혹이 해소됐다. 이제 그만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한 리가 없죠, 민주당이. 자,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따른 이 청문회 실시 자체가 유례가 없는 헌정사, 국회사에서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문회를 열겠다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탄핵 빌드업을 해나가겠다는 얘기고요. 이 탄핵 빌드업을 왜 해나가는가? 결국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두 가지죠. 첫 번째 뭡니까? 사법 방탄. 두 번째 대권. 이 두 가지입니까? 방탄과 대권. 이 두 가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방탄과 대권 이 가도, 평탄 대권 가도에 길을 깔아주기 위해서 결국은 이 무리수를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소위 임기 단축 위협에 내몰리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임기 단축 방탄, 그리고 사법 리스크 이제 뭐 재판 이제 뭐 1심 이제 판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위증교사, 어떤 선거법 위반, 거짓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재판 판결로 인한 사법 리스크, 그래서 대권과대 방해가 될지 모르는 이 사법 리스크 방탄, 이재명, 이 두 방탄에 놓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말하자면 운명을 건, 명운을 건 쟁투, 이것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빌드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굉장히 정말 안타까운, 좀 비극적인 한국 정치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